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안 됐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많이 생각했을, 무려 18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뾰로롱 하고 나타난 제이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이씨는요, 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귀여운 아이였어요. 원래 이 가족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도 되게 많이 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오렌지 카운티는 비교적 좀 바쁜 동네인데, 제이씨가 10살일 때 같은 캘리포니아인 사우스 레이크 타호라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당시에 제이씨 부모님이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또 어리잖아요, 딸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딸아이들이 크기에 그냥 동네 다니기에도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한 거였어요. 1991년 6월 10일 이사한 지 이제 막 9달이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맑고 화창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는데요. 다만 이날 엄마는 평소보다 이르게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제이씨는 당시 5학년이었어요. 11살.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스쿨버스를 타려고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길에서 많이 다니잖아요. 나도 사실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랑 집이랑 되게 멀었는데도 국민학교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혼자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엄마들이나 혹은 아빠들이 학교 앞에다가 내려주고 그리고 오는지, 아니면 집 앞으로 스쿨버스가 픽업을 해주거나 하는데, 여기 이 버스 정류장에 집이랑 되게 가까웠대요. 그리고 되게 조용한 동네이고 어차피 그 시간에 학교 가는 애들 그냥 엄마들이 마당에만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또 버스 정류장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평소와 같이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한 반쯤 도착했을 때였는데, 뒤에 오던 이렇게 승용차가 쭉 오다가 갑자기 제이씨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차가 내 앞을 갑자기 가로지르면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생각도 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갑자기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차 창문을 열더니 스턴건 있죠? 전기 충격기 같은 이거를 제이씨한테 쏜 거예요. 그리고 제이씨는 바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의문의 여자가 쓰러진 11살의 제이씨를 재빠르게 차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에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요. 근데 진짜 최악인 게 뭐냐면, 제이씨의 새 아빠가 그 장면을 멀리서 목격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보여, 이 학교 가는 길이. 근데 내 애가 진짜 순식간에 어떤 차가 그냥 얘를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그럼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이 아빠는 이 차를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차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차를 갖고 뭐 이거 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 차를 막 따라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하지만 역시 빠르게 이동하는 차를 따라가기에 자전거는 역부족이었고요. 이 차가 투톤의 그레이 컬러 차량이라는 것 외에는 번호판도 이 유괴범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놓치고 만 거예요. 제이씨를 납치한 이 남자의 이름은 40살의 필립 가리도라는 남성으로 가석방된 성범죄자였습니다. 필립이라는 이 사람은요, 2건의 전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14살짜리 소녀한테 강제로 몹쓸 짓을 해서 재판이 열려야 됐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14살짜리 아이가 이걸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몇 년 후에 또 어떤 그냥 지나가던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창고, 공사장 뭐 이런 데다가 감금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나쁜 짓을 하다가 이 여자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가석방 돼가지고 보호 관찰을 받는, 그러니까 전자발찌 있죠? 그리고 GPS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였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여자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는 당시 36살의 필립의 와이프였어요. 이름은 낸시였고요.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혼자 걷고 있는 제이씨를 발견한 것도, 그리고 제이씨를 납치해서 남편의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낸시였어요. 낸시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밖에 다른 운전자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차 바닥 쪽으로 뒷좌석에 있는 제이씨를 3시간이 걸렸거든요. 3시간 동안 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집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하는데요. 운전하면서 둘은 뭐야? 이게 된다고? 이게 먹히네 하면서 지들끼리 막 웃고 그랬대요.
집에 도착한 납치범들은요, 제이씨에게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머리만 담요로 이렇게 가린 채로 뒷마당에 있는 헛간 같은 데로 데리고 가요. 당시 제이씨는 아줌마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저희 집은 제 몸값을 지불할 여건이 안 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이 원하는 건 제이씨의 몸값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는 제3의 무언가, 본인 입으로 계속 Evil Ange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Evil Angel? 뭐라는 말이야 이게? 악마 천사?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악마 천사라는 게 자신에게 어린아이들과 부적절한 짓을 계속 하도록 원한다고 믿는 또라이였어요. 이 필립 집의 뒷마당인데요. 상당히 큰 뒷마당을 가지고 있어요. 판자 천막 같은 걸로 된 헛간, 뭐 창고 같은 것도 여기저기 보이고요. 주인 없는 애기 곰돌이가 그냥 누워있는 저런 덤블링도 있고, 물 없는 뭐 저런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180cm 정도 된 펜스를 이렇게 주변에 쳐놓고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우거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꽤 잘 숨겨진 그런 거대한 뒷마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뒷마당에 있던 약간 헛간 같은 데다가 제이씨를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 헛간은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된 벽이라서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누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필립은 제이씨에게 야, 너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집어치워. 여기 뒷마당에 내가 키우는 엄청 크고 무서운 사냥개가 한 마리 있거든. 여기서 너가 나오는 순간 그 개가 널 잡아먹을 거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 혹 개가 널 물어도 네가 살아있으면 사람들 케이지에다가 넣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 팔아버릴 거니까 조용히 여기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헛간에서 11살의 제이씨는 수없이 필립에게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짓들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필립은 또 제이씨에게 막 울면서 또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벽에서 자꾸 나한테 너 같은 어린애들이랑 이런 거 하라고 시키거든. 넌 여기 내 문제를 풀어주려고 온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네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다른 애들한테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는 지금 바깥에 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악몽 같은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필립은 헛간 문을 잠그고 나갔고요. 제이씨는 그렇게 그 공간 안에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헛간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화장실도 없었고 뭐 사람도 없었고 뭐 볼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냥 진짜 미치는 거지. 그 작은 헛간 안에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누가 뒷마당에 막 저런 거 소름 끼치잖아요. 야외 화장실이 있고 완전 방음은 완전 잘 되어 있는 헛간 같은 것도 있고 제이씨가 과연 처음이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저런 게 있어 집에. 심지어 저런 전과도 되게 많았던 놈이잖아요. 걸린 게 그 전에 2번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어도 아무도 몰랐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이씨는 제이씨가 아닌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한편 이 제이씨의 실종 사건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백주대낮에 애가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스쿨버스 타러 가다가 목격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같이 학교 가던 애들. 근데 제이씨가 픽업을 당한 거지. 누구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듣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이씨의 엄마 아빠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이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제이씨 엄마 친구들 중에는 친구의 딸을 찾기 위해서 함께 찾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레이크 타호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줬는데 평소 핑크색을 좋아했던 제이씨를 위해서 뭐 나무나 길거리 펜스나 뭐 이런 데다가 핑크색 리본을 그녀의 귀환을 기원하면서 묶어놓기도 했고요. 또 제이씨의 희망이라는 단체를 자발적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변 수색에 동참을 했어요. 당시 제이씨의 엄마는 인터뷰에서 제이씨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She is coming home. That gives me a lot of hope, a lot of optimism. Somebody's, feeding me dreams for a reason. 혹시 제이씨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이씨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전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게끔 하기도 했어요. 제이씨가 이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필립은 제이씨에게 밖에서 널 찾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록 제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헛간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는데 심지어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1, 2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이씨의 두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아를 이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수건을 약간 움직일 수 있었대요. 조그만 틈으로 보이는 달을 보면서 항상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매일 밤. 왜냐면 그녀가 납치를 당하기 전에 엄마랑 되게 친했거든요, 제이씨가. 그래서 맨날 밤에 이제 저녁 먹고 집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랑 맨날 달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이 모녀의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는 뭐 추석달이 더 예쁘다, 제이씨는 항상 아니야 엄마 보름달이 더 예뻐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제이씨의 엄마도 매일 밤 그 달을 보면서 제이씨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헛간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뭐 책도 주고 노트랑 펜도 줬대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일기를 되게 자주 쓴 거예요. 실제로 그녀가 썼던 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시기는 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기도 하다. 엄마가 슬퍼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이상 없어서 엄마는 더 행복할까 싶기도 하다. 이런 글들을 썼대요. 너무. 심지어 너 밖에 너 찾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필립이. 혼자서만 그 방 안에 있는데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1994년 그녀가 납치된 지 3년 후예요. 이제 제이씨는 13살, 이제 만으로 하니까 여기는 이제 13살, 14살이 됐어요. 필립과 낸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녀가 세뇌당했다고 자신이 생겼는지 3년 만에 그녀를 수갑해서 풀어줘요. 그리고 방에는 작은 TV도 하나 들여놔주는데요. 그렇지만 제이씨가 혹시라도 본인을 찾는 이런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혹시라도 볼까봐 홈쇼핑 방송만 볼 수 있게 했다고 해요. 미국 사시는 분들 QV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병 홈쇼핑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유명한 이런 홈쇼핑 뭐 계속 파는 것만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제이씨는 하루 종일 아침에 그 QVC 보면서 일어나고 뭐 잠들고 했대요. 살 수도 없었고 뭐 관심이라도 있겠어요?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도 방 안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종일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4월 3일 필립과 그의 와이프 낸시는 그동안은 계속 이제 패스트푸드만 갖다 줬어요. 근데 처음으로 요리된 음식을 가지고 제이씨를 찾아와요. 같이 저녁도 먹고 우리 TV도 같이 보자 하면서요, 갑자기. 그렇게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엘리사야, 우리 생각엔 네가 임신을 한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해요. 13살인 그녀는 당시 이미 임신 4개월인 상태였어요. 당시 제이씨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커녕 임신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왜냐? 당시 납치당했을 때 이제 막 5학년이 됐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막 성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제이씨는 산기가 차고요. 진통이 오는 날에도 그녀는 헛간에 혼자였어요. 출산을 할 때 진통이 온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던 제이씨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하면서 막 몸을 막 여기저기 비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막 자세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끙끙대고 있었대요, 혼자.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진통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행히 아이가 나오는 와중에 필립이 와서 딸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필립이 항상 이 제이씨를 찾을 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나오는 이 와중에도 과연 필립은 무슨 목적으로 제이씨를 찾아왔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딸을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 제이씨는 유괴범 사이에서 낳은 아이일지라도 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게 참 본능인 것 같아. 이 엄마랑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와의 유대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제이씨가 16살일 때 둘째 딸도 출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열받는 건요, 그 와이프 낸시 있잖아요. 평소에도 제이씨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막 갑자기 막 폭언을 한다든지 되게 막 차갑게 군다든지 엄청 히스테릭했대요, 롤러코스터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지만, 지가 이 아이를 납치하는 걸 계획하고 데리고 왔지만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 또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사이에는 애가 없었거든요. 필립하고 낸시 사이에. 뭐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은 건지 가질 수 없었던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남편도 제이씨한테 관심이 많고 근데 거기다가 둘 사이에 아이까지 나왔고 제이씨가 애랑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질투가 났나 봐요. 그 애들도 데려가요. 이제부터 이 애들한테 네가 엄마라고 하지 마. 넌 이제부터 언니야.
라고 하고 애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막 제이씨랑 몇 시간 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치범들은 더더욱 이제 더 이상 제이씨가 여기 애들도 있으니까 얘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지 아이를 낳고 나서는 헛간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들이고 왔다 갔다 하고 뒷마당에도 나와서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애들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알파벳도 가르쳐주고 해요. 근데 참 이 사건이 되게 안타깝고 화가 되게 많이 나는 게요. 제이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다. 수십 번 있어요. 수십 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집에 경찰이 약 6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까 말했죠. 보호관찰 대상이었다고. 근데 뒷마당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이게 왜 화가 나냐면 GPS를 잘 들여다보면 필립 가리도라는 이놈이 뒷마당에서 하루에도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들여만 봤다면 이거 왜 이렇게 뒷마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라는 거에 의문을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가졌다면 뒷마당 들여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집만 그냥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인터뷰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한 번은요, 그 나중에 10년 뭐 지나고 그래가지고 제이씨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제이씨가 그 경찰들을 마주쳤다고. 얘는 누구야? 여기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아, 그래? 갔어. 또 한 번은 필립이 한 달간 감옥에 가게 돼요. 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해서. 그래서 두 경찰관이 이 집을 수색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집안만 보고 뒷마당은 그냥 스킵하고 또 그냥 저렇게 떠나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필립의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어떤 사람이 실종된 제이씨라는 그 사진에서 제가 본 애랑 똑같이 생긴 애가 어떤 남자랑 있는 걸 제가 지금 봤습니다 라는 신고도 있었고요. 필립의 동네 주민이 뒷마당에 막 이상한 텐트 같은 거 있고 웬 금발의 애들이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한번 체크 좀 해봐라 라는 신고도 있었는데 아무도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남자 성범죄자라고. 과거에 납치를 했던 그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고 화나죠. 이제 계속 들으셔야 돼요. 2000년도쯤에는요, 거의 이제 납치를 당하고 거의 10년이 지난 때죠. 필립이 또 무슨 뭐 출력하는 뭐 프린팅 사업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제이씨한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할 수 있었고요. 전화 업무도 있었고 컴퓨터로 이메일 쓰는 방법도 알려줬대요. 진짜 그 전화로 911 전화 한 통만 제이씨가 할 수 있었다면 내 이름이라도 인터넷 검색창에 쳐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찾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제이씨가 너무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추적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도 뭐 이메일도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정말 이 필립과 낸시가 하라고 시킨 업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가스라이팅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필립하고 낸시가 어디선가 자기를 보고 있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렇게 2009년이 됩니다. 사실 18년이나 지났으면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아이고 이제 포기할 때도 됐다, 여태까지 못 찾은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이씨 엄마만큼은 여전히 제이씨가 어딘가에 살아있고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9년 8월 24일이에요. 필립은 자기 와이프인 낸시와 또 제이씨 그리고 두 딸들을 데리고 UC 버클리 캠퍼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교 내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주최하고 관리하는 사무실에 찾아가는데요. 필립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구할 구원자라고 믿는 그냥 도라이였어요. UC 버클리 캠퍼스에 찾아온 것도 내가 만든 이 종교, 끝내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행사를 이 캠퍼스 안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제 발로. 오피스에는요, 그냥 직원이 아니라 여자 경찰 2명이 있었어요. 리사하고 알리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 필립이 이분들한테 막 책자 주면서 브로셔 같은 것도 막 만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한번 봐보시라고. 이 두 경찰에 관심을 끈 건 필립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행사 얘기는 더더욱이 아니고 뒤에 있던 제이씨와 두 딸들이었어요. 뭔가 너무 이상해 보였대요. 이게 바로 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씨는 당시에 그냥 서서 두 손을 다리 앞에 두고 엄청 뻣뻣하게 서 있었고, 이 애들, 여자애들 둘이 있었잖아요. 딸 둘은 무슨 햇빛 한 번 안 보고 자라는 애들 마냥 하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사람 처음 본 것처럼 경찰관들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쟤는 누구예요? 필립이 저희 딸들이요, 딸들. 그래서 이 경찰들이 Hi, how are you guys? 얘들아 안녕. 너희들도 일로 와,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랬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뻣뻣하게 서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필립 한 번 보고 애들 한 번 보고
다시 한번 필립 한번 보고 애들 한번 보고 필립은 막 엄청 활기차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하는데 애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둘이 캐릭터가 너무 다른 거야.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상 경찰로서가 아니라 약간 엄마로서 애들이 걱정이 됐대요. And so I looked at him and I look at the girls and he's going on and he's extremely animated and they are not. Something's not right. 뭔가 잘못된 것 같았대요. Pretending to be interested in his delusional rant, and as soon as they could. 그래서 이 두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필립의 종교에 너무 관심 있는 척을 하면서 우리도 그 종교 좀 궁금한데? 선생님 뭐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필립 가리도 씨. 오케이. 이 정도라면 행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금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체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직감인 거니까. 필립 씨 내일 2시에 다시 오시겠어요? 지금은 이 관계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 상사한테 이거 이야기 해놓겠다. 제가 보기엔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이 이벤트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2시에 꼭 찾아오세요. 늦지 말고 오세요. 늦게 오시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오시면은 컨펌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가자마자 쳐본 거예요. 필립 가리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석방된 성범죄자의 납치한 기록도 있어. 그거 보는 순간 이 여자애들은 무조건 납치당한 애들이다 라고 그냥 팍 왔대요. 거기다가 심지어 애들 자기 딸들이라고 했는데 자식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2시 필립이 그래서 왔을까요? 진짜 왔어요. 딸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딸들이랑 다시 찾아왔어요. 그 UC 버클리에. 자, 경찰은 즉시 이 가족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 씨를 데리고 이제 경찰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야? 진짜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제이 씨가 제 이름은 엘리사예요. 이 필립이라는 사람 딸이야? 그랬더니 네. 필립 가리도한테는 딸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하는 말이야. 빨리 솔직히 말해. 너 이름이 뭐야? 그런데 제이 씨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미주리에서 온 사람인데요.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 왔는데 필립 씨가 저를 양딸처럼 받아들여줘가지고 막 이상한 말 막 지어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필립에 대한 두려움에 잠식이 되어버려서 근데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물어봐요. 진짜 이름이 뭐냐고. 드디어 제이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진짜 이름은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제가 말로는 할 수 없지만 펜과 종이를 주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일기를 자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뜯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납치당하고 초기에 자기 이름 풀네임을 이렇게 거기다가 쓴 거예요. 자기 이름 잊어버리기 싫으니까. 그리고 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아무도 나를 제이 씨라고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썼다가 혹시 볼까봐 필립이나 낸시가 볼까봐 뜯어서 먹은 거야.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18년 만에 제이 씨는 처음으로 경찰관이 건네준 종이에 자신의 이름 풀네임인 제이스 리 두가드 이라고 적습니다. 그거를 적는 순간 그 제이 씨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마치 금기되어 있던 것들이 봉인이 해제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들은 얼어붙었어요. 18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전역 실종자 명단에서 항상 봤던 그 제이씨 두가드라는 아이가 18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니. 그리고 제이씨에게 묻습니다. 엄마랑 전화통화하고 싶니? 돈 보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제이씨한테 돈 보내주고 싶다고요? 끝까지 들으세요. They're like, you can see your mom, and I'm like, I can see my mom. 너 이제 엄마 볼 수 있어 라고 경찰관들이 얘기하니까 엄마를 볼 수 있다고요? No, you're joking. Don't do this to me. This is not funny. 이 엄마도 일 중이셨대요, 낮에. 그래서 전화를 받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이거 진짜 재미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 바라던 만남이었지만 18년이 지났잖아요. I remember saying, come quick. And I remember telling you, I'm coming, baby, I'm coming. 전화 수화기 밖으로 이제 엄마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대. 막 우리 딸을 찾았다고 하니까 이제 제이 씨가 옆에서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그랬대요. 그때 엄마가 엄마 지금 갈게 애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18년이 지나니까 사실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됐대요. 뭐 엄마야 딸 사진 항상 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뭐 사진조차도 없었잖아요. 엄마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제이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방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잊은 것 같다고 했지만 엄마를 보는 순간 0.0001초 만에 엄마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엄마는 웃으면서 또 울면서 두 팔을 벌리고 아가야 라고 하면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긴 29살이 된 제이 씨는 비로소 안전함과 온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기대서 어깨에 기대서 서로 막 울다가 엄마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제이 씨의 눈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가야 엄마는 널 다시 볼 줄 알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캘리포니아 감찰국은 보호 관찰을 받는 사람들 이제 감시하는 부서 있잖아요. 자신들이 제이 씨와 두 딸을 구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자발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GPS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무려 335번 시그널이 없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뒷마당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기록상에도 확연하게 보이는데 뒷마당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 뒷마당에 이상한 텐트며 애들 노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신고도 수차례 있었지만 심지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뒷마당에서 그 제이 씨 혼자 있을 때 너 누구냐고 했더니 제이 씨가 자기 이름 얘기해. 나 제이 씨라고. 그래서 그것도 신고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 이 집에.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감찰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이 씨에게 $20밀리언 지급을 합니다. 238억 3천만 원이에요. 두 커플, 필립 가리도와 그의 와이프인 낸시 가리도. 필립 같은 경우에는 431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낸시의 경우 36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낸시의 경우 지금 현재 66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년이 남았으니까 36년을 수감을 한다고 한다면 퇴소할 때쯤이면 아마 90살쯤, 90살쯤 되겠네요. 제이 씨가 그 집에서 구조가 됐다고 혹은 200억을 받았다고 제이 씨의 지난 세월이 갑자기 하루 만에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되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고 테라피스트 상담도 꾸준히 받으면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제 책도 내고 아동학대나 납치 방지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다니고요. 그녀의 두 딸은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딸은 제이 씨와 다 엄마랑 같이 다 함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두 딸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자, 2021년 현재의 제이 씨는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립과 낸시는 제게서 18년이라는 세월을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 정말 운 좋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 혹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제게는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 두 딸도 있고요. 저 깊은,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언젠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감사할 것이 딱 하나 혹은 감사할 사람이 딱 한 사람 뿐이더라도 그걸로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지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전 이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모험이잖아요. 내 인생이 날 어디로 데려가든지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래도 언젠가 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근데 이 제이 씨처럼 엄마 또한 그랬거든요. 수년 후 10년이 지나고도 매스컴에 나와서 계속 내 딸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계속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모녀가 그래서 결국은 제이 씨가 이긴 거예요. 사건도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지금 무슨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있든지 또 힘들 때 한번 제이 씨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책을 한글로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알라딘 US로 아마존에서 원서로 읽어봐야 할까라고 하고 약간 고민이 됐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도 고민 없이 꼭 읽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오늘 이야기 듣고 뭔가 영감이 됐다면 우리 제이씨 듀가드 언니의 책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어 제목은 도둑맞은 인생이라고 합니다.